자, 이제 시간의 거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내일 시장에서 힌트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시간의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봉조 오늘 7%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8%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대림통상, 선진, 평화산업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주항공주들이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마감하고 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컨텍이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같은 종목들도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짚어봤었던 하이브 그리고 SK 이터닉스까지 지금 2에서 3%대 시간외에서 하락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보시면 BDI, 피플바이오, 엑시코 같은 종목들 3에서 4%, 5%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간 외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이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주항공청 개청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지금 시간을 거래서 우주항공 기업들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AP 위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컨텍 이런 종목들 보이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할 만한 어떤 진짜 주도주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금리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국채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 상황을 체크하고 우리가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연속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주도주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그런 느낌 속에서 이러한 강한 이슈는 좀 내일 시세를 줄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속성으로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내일 갭상승 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갑자기 또 차익 매물이 또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 특히 정부에서 뭘 한다. 과거에 이제 의사 파업 이슈가 있을 때도 관련 교육주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양상을 똑같이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그럼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내일 이제 올라가니까 아유 좋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일 이쪽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갭상승을 할 경우에는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도 고려를 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이쪽 모멘텀은 굉장히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방산이라던가 우주항공 쪽은 지금 정부에서도 강하게 좀 밀고 있는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지금 순환이 돌고 있고 테마 위주로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 좀 긍정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장 긍정적인 시세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주항공청 개청하고 나서 우주항공주가 좀 밀려가지고 이게 재료 소멸인가 했는데 또 새로운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럼 내일장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주도하는 섹터나 주도 테마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더해지면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그쪽으로 좀 쏠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른 전력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쉬어가게 되면서 원전주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도 올해 좀 쉬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런 수급 부재를 통해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가볍게 좀 단기적인 급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마감 후에 전해진 소식인 만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큐러셀 관련한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CAR-T 치료제가 임상 이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좀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았는데 오히려 시간외에서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확인했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지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전형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같은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 이 거래량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 어쨌든 이런 매물대 여기에 딱 지금 보면은 그동안 돌파를 시도했었는데 돌파를 못했던 자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상장한 이후에 여기 35,000원 구간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빠졌고 또 다시 돌파 시도했다가 빠졌다가 돌파했다가 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여기서 또 이 가격대만 오니까 누군가는 또 팔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특정 가격대만 오게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팔아버린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금 오늘도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지금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 부분들 이 부분이 뭐 앞으로 연속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는데 누군가는 여기서 팔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괴롭히다가 항상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안 올라가겠지 했는데 팔고 나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되고 없어질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게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 여기 37,000원대를 계속 돌파를 못하면서 완전히 저점을 깨고 이탈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조정 나온 다음에 또 올려주고 또 다시 올려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시세를 주고 박스를 크게 치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걸치고 나서 37,000원대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4만 원 위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나왔고 추가적인 거래량과 연속성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 이슈들 짚어보면서 저희 내일장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3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러분들의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KB금융을 네. 31,400원에 매수를 했고 와. 오. 30% 비중인데 네. 내일이라도 삼성전자를 좀 갈아탔으면 싶은데 오. 두 전문가님한테 좀 고견을 듣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배 넘게 수익 중이세요. 그러니까요. 와우, 우리 네. 시청자님 투자에 고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로 갈아탄다 하면 긍정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그냥 갖고 계셔라 하면 부정 들어주시면 됩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이 완전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강호진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까요? 어떤 네. 전략 필요할까요, 우리 시청자님? 네, 일단은 긍정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제 네.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제 조금 더 가격이 좀 저렴해졌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교체를 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충분한 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런 주가 괴리가 발생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 HBM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상 HBM3 같은 경우엔 SK하이닉스가 90% 수준의 독점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가지 못했었던 건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반짝 상승을 했었던 게 이 HBM3E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HBM3E가 엔비디아에 공급될 가능성이 밝혀지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와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급이 될지 말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인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시장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이 선물 시장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현물 시장이죠. 현물 시장이 같이 밀리고 있고 또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라서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빠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좀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아서 교체하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리보님께서도 갈아타시면 삼전이 오를 것 같다. 우리 시청자분 따라가면 삼전 네. 오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주본 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저는 교체를 굳이 해야 되냐에 대한 의견으로 부정 의견 드렸는데 네, 뭐 지금 대니님께서는 배당도 받으셨고 네. 수익도 보시고 지금 뭐 일석이조다 배당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 제가 봤을 때는 좀 투자를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왜냐면 네. 이게 저가격대가 지금 코로나 때 가격대거든요. 아. 그러니까 2020년도 가격대인데 4년을 지금 안 팔고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뭐 2차 전지 잘 나갈 때, 뭐 잘 나갈 때 이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맞아요. 그냥 소신 있게 네. 본인이 봤던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라는 건데 이걸 왜 지금 삼성전자를 굳이 바꾸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좋은 기운을 받아서 뭐 삼성전자로 갈아타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뭐 교체에 대해서도 긍정 의견이긴 하지만 네. 부정 의견 드린 이유는 지금은 좀 시기가 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진짜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냐면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가 맞는 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조정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납품에 대한 부분들, 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하이닉스가 조정을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원래는 그 HBM 밸류를 땡겨와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불확실해지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더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HBM에 대한 교통정리가 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교체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KB금융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83,000원 돌파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9만 원, 1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4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1년 더 못 기다릴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래도 진짜로 내가 4년 이거 투자해 보니까 삼성전자 한번 사고 싶다 하시면은 비중을 한 15% 절반 정도만 덜어내셔서 그 지금 수익 난 거에 대한 일부를 빼서 거기서 이제 투자를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기서 절반을 파셔도 사실 투자했던 금액은 원금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절반을 비중을 덜어내셔도 그거는 어차피 수익 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보시고 남은 15%는 더 들고 가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9만 한 10만 원까지도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뭐 좀 비중을 좀 조절을 해보면서 삼성 투자하는 방안도 괜찮겠다라고 또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참고하시면서 더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수님의 KB금융 상담 네.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OCI 홀딩스를 네. 11만 8천 원에 한 25% 보유하고 있거든요.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지금 이게 OCI 이 홀딩스 인적 분할 하기 전서부터 들고 있었던 건데 네. 지금 이거를 OCI에 갖고 있을 때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가격이 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OCI 홀딩스가 제가 매수하고 있는 11만 8천 원까지 올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참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입니다. 네, 그럼 강호진 전문가님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로 좀 전환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어쨌거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잠깐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OCI나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지금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실적을 보시더라도 지난해 말이죠. 마지막 4분기 영업이익을 봤을 때 1,0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거의 3,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좀 관심받고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엔 당연히 시장에 좀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중립 의견을 좀 드렸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이제 실적 부분입니다. 그래도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고 실체가 없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저점이 계속적으로 형성돼 있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한 88,000원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가격대를 또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지 라인 때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참고가 되셨을까요? 네네. 그러면 이거 중장기적으로 다 가져가면 네. 이제 하반기 정도 몇 달 더 지켜봐도 될까요? 그럼 본부장님이 또 긍정 들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하반기까지 보면 좀 괜찮을까요? 일단 금리에 대한 매크로 불확실성이 조금 진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관련 수력 발전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88,000원, 87,000원대 지지라인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태양광 관련주들 좀 급등이 나왔을 때 따라가는 듯 하다가 좀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 좀 최근에 이제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음봉이 조금 좀 기분 안 좋은 음봉이 좀 3개가 뜬 게 조금 약간 걸리긴 하는데 일단 88,000원대만 지켜준다고 한다면 아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조금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에 그런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면은 지금도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 대선이나 하반기 금리 인하 관련해서 수혜 충분히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현대제철, 네. 현대차는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고 많이 팔았다고 해서 이것도 좀 희망이 있는 줄 알고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렇게 안 오르네요. 그러니까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2,000원에 15%예요. 32,000원에 15%. 최근에 계속 밀려가지고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과 함께 팻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제철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이네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도 빠지고 있고, 근데 목표주가 보면 한 43,000원 정도 잡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일단은 흠인데
제가 일단 중립을 드린 이유는 일단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애초에 현대제철이 계속적인 우하향을 보여주면서 이미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중립 의견을 드렸고, 근데 이제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철강 관세를 뭐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중소형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좀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주로 볼 수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좀 이어졌다라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이제 우량주나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1분기에 흑자 전환을 성공은 했지만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탄력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다, 혹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바닥을 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차곡차곡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루하루 이렇게 뭐 1%든 2%든 떨어지는 걸 보시면서 마음고생을 하실 거라면 차라리 빠르게 교체를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난 충분히 여유 있게 모아갈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전략 만들어 드렸는데요. 네, 시청자님. 예, 현대차는 이제 본전이 넘어가서 좀 그래도 수익이 조금 나서 팔았거든요. 근데 네네. 현대제철은 그렇게 안 오르네요. 그러니까요. 시장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8383번님께서 코어라인 소프트 가지고 계세요. 물 타고 물 타서 16,950원대까지 내리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중은 25%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비중을 확대하셨는데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모멘텀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주가가 조용하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추가로 더 비중을 늘리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네. 왜냐면 지금 저점을 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11,000원대가 원래 한번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고 여기 14,000원대가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인데 여기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더 한다, 이거는 조금 좀 부담이 더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AI 의료 쪽 관련 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러 가지겠지만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금리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금리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섹터가 성장주입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거래량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평단가를 계속 낮추시는 시도를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시지 말고 한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아올 때 이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과거 보시면요, 이날 그러니까 4월 2일 날 한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갭상승을 한 다음에 그대로 바로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위에 누군가는 사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걸 악성 매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악성 매물들이 많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흔히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3만 원대 샀고 누군가는 2만 5천 원대 샀고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갭상승하게 되면은 누군가 팔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나오면서 장대 음봉 나오고 또 빠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되돌리면서 추세를 꺾어버리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는 이건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좀 오늘 알려드린 의견 참고하시면서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창에 송부자님께서 상담을 남겨주셨어요. 인텍플러스를 36,000원대에 들어가셨는데 비중이 30%입니다. 근데 계속 흘러내린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전고점 부근에 들어가셔가지고 올 초에 좀 분위기 좋았는데 왜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텍플러스 역시나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텍플러스라는 기업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두 산업에서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제 기대감이 하나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제 TSMC랑 이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 재료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공급에 성공을 한다, 즉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라면은 인텍플러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게다가 지금 사실 한 30% 넘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비중도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과도하게 물타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미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일단 추세선으로 좀 그어봤을 때 지금 이렇게 저점을 연결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딱 그 자리에 걸쳐 있는 자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 줄지 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재료가 있거나 지금 반도체를 다시 한번 끌어줄 만한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 주가까지는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무리해서 물타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가 계속되는 하락 속에 뭐 3% 이런 반등만 나오게 돼도 무조건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깔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조정이 이어지면 그걸 대응하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상승폭을 지금 대부분 다 반납하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이전 뭐 바닥 구간 뭐 2만 원대까지 만약에 혹시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10,000원 후반대에서 2만 원 사이에서 물타기를 좀 진행을 하신다면은 차라리 그때 가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중 확대 생각 있으시다면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 드려봤습니다. 인텍플러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다음은 모르리님의 상담 도와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45만 7천 원대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추매 단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조훈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대인가요? 지금은 사실 신저가고요. 네. 이게 더 이상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가 예측이 안 되고 지금 하단으로 완전 열려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 하시면은 조금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돌림이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회복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앞으로 업황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도 예측이 사실상 힘들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좀 보면은 지금 전기차 소비하는 과정 속에서 전기차를 불편해서 못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차라리 하이브리드 차를 가자 이런 게 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일상에서도 그런 소비에 대한 사람들 심리 자체가 전기차 불편한데 이런 심리인데, 그렇다 한다면 이 업황 개선 자체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만약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은 원통형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개발이라던가 이러한 검증이라던가 이런 기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업황이 안 좋은 부분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올해도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안 좋을 것이야.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럼 2분기도 안 좋을 것이고, 하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된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언제 하는 게 좋냐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하방 추세를 끊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LG노텍이라는 차트를 좀 볼게요. LG노텍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그랬습니다. 이 종목이 그때 18만 원 깨질 때 신저가다. 4월 19일 날 그때 뉴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애플 주가 오르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러한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저는 안 늦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과 아이폰의 그런 회복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사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LG 이노텍이라던가 BH 같은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에너지솔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호재가 필요하고 강한 이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시고 되돌림이 나오면서 40만 원대를 다시 받쳐주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바닥이 나오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모르리님 좀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인데요. 네네. 50%에 추가로 20을 추가해서 네. 한 70%가 됐어요. 오. 70%가 됐는데, 네. 평균가가 11,080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익 중이시네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살 때, 네. 이 전에 거래가 조금 되던 데가 14,000원 부근이고, 네. 그때 121선이 14,000원을 막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14,000원까지 한번 봐야겠다 그랬는데 이게 저기 121선 더 내려오고 있고 그래 이제는 그 121선 부딪힐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저는 14,000원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내일에도 던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번 밀고 가도 되는 건지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4,000원대 우리 시청자님 목표 주가 일단 설정을 해주셨는데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지금 그냥 수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일단은 어차피 내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넥스트칩은 한 7%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맞습니다. 지금 저항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전에 단기 고점이나 저점이 형성돼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물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느냐 그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해주면서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수익 실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반등 시기를 좀 보더라도 거래량이 사실 크게 실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기술적인 반등 뭐 이런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4,000원 구간을 좀 물량을 소화하는 게 확인이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한 300만 주 이상은 좀 실려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은 좀 유의미한 손바뀜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항을 생각을 해서 일부 좀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좀 해가시면서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이렇게 단기 이평선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 조금은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수익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아시아나항공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0원에 20%요. 네,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예, 코로나 이전에 산 건데요. 그냥 네. 계속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혹시 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시아나항공은 그래도 그러니까요. 긍정을 들어주셨네요. 그럼 이제 올라갈 자리가 더 남았다라는 걸까요? 지금 손절 아닌가요, 본부장님? 좀 더 보셔라. 빠질 자리가 거의 다 온 것 같다. 네. 빠진 만큼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좀 보시면 진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참 이거는 좀 그동안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차트 모양이 우하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이유는요. 차트를 좀 많이 줄여보시면은 이 과거에 그러니까
그 2008년 리먼 브라더스까지 가면요. 네. 그때 주가 저점이 거의 비슷한 네. 흐름이에요. 10,000원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너무 멀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네. 수도 있는데 조금 줄여서 보면요. 코로나 때도 이때도 이 적점이 1,8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10,000원대 자리만 지켜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을 지금 다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고민하시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매수가까지 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저는 한 15,000원 이상, 16,000원, 17,000원 이 정도에서 손절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오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비중 확대보다는 그냥 있는 상태로 좀 관망하시는 게 좀 좋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 업계가 회복이 되면은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0,0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은 고민하신 대로 손절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00원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시네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5788번님께서 HMM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8,000원에 비중 30%이시네요. 18,000원이시면 지금 현재가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HMM 최근에 보니까 해상운임도 20개월 만에 최고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양호하다. 특히나 좀 장기 성향을 좀 보이는 연기금이나 보험 쪽에서도 계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자체에서도 좀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이 고점을 돌파하는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19,000원에서 20,000원대, 사실 이 구간대에서 매물이 제법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돌파하려면은 역시나 좀 강한 거래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전에 뭐 인수와 관련해서 뭐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면서 급등락을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나 그리고 또 해운 쪽 업황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단기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실 조선주랑 해운주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때 해운주들은 사실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속도가 좀 다소 더딜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이 정도의 단기 이평선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HMM까지 유튜브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조의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호근 매니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니저님 종목 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축과 공략주도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